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만족한다고 하는데, 두 개의 주사위 눈이 우리가 A와 B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해 줄게. 그러면 두 눈의 수의 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4인 경우, 그 다음에 5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 3인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상 A, B에 대해서 B가 A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A가 B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총 6가지가 나오겠지. 여기서 이것들을 좌표들을 바꿔주면 얘가 되겠지.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자, 4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4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B의 값이 A 값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게 돼서 총 4가지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5인 경우는 B가 A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한 개, A가 B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한 개 나와서 총 2가지. 그러면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니까 이거 가지수 다 더해주면 12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2번 문제 풀어볼게. 문제에서 보면 주머니에서 한 개씩 3번 공을 꺼낼 때 있지. 그럼 첫 번째 꺼낸 공을 A, 두 번째 꺼낸 공 B, 세 번째 꺼낸 공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합이 5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합이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3가지 경우를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합이 5인 경우를 우리가 세볼 텐데, 어떻게 세는 게 좋냐면은 A를 고정시켜. 그러니까 A가 1일 때, 자, B와 C가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2개 더해서 4 돼야겠지? 1, 3, 2, 3,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2일 때, 그러면 B 더하기 C가 3이 되겠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A가 3일 때는 B 더하기 C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따라서 합이 5인 경우에는 총 6가지가 나오겠지. 자, 합이 4인 경우에는 A를 또 고정시키고 생각해주면 A가 1일 때, 자, B 더하기 C가 3이니까 이렇게 2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B 더하기 C가 2니까 이렇게 1개 나오지? 그래서 3가지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합이 3인 경우, 자, A가 1일 때 B 더하기 C가 2여야겠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1가지가 나온다. 따라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10가지가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5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5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5의 배수인 거야. 그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 있냐? 20개가 있지. 그리고 7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14개가 있지. 그 다음에 5 그리고 7의 공배수가 여기 둘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개수를 2번 생기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5와 7의 공배수의 개수를 구해서 이거 2개 더하고 그거 빼주면 돼. 그러면 5와 7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 그래서 35의 배수다. 따라서 2개가 여기와 여기 2번 생기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20 플러스 14 빼기 2를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32개가 정답이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 내용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x, y, z 앞에 곱해진 숫자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를 기준으로 하나씩 세줘야 돼. y를 1로 놓게. 그러면은 2x 플러스 z는 10이 되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4까지다. 거기에 맞게 z가 정해지겠지. 자, 그래서 4개. y가 2인 경우에는 2x 플러스 z가 7이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3까지 3개. y가 3일 때는 2x 플러스 z가 4가 되겠지. 그럼 x는 1 한 개 될 수 있지. y가 4일 때는 만족하는 x와 z가 없겠지. 따라서 이거 다 더해주면 8개가 정답이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에서 x의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는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y는 1, 2, 3이니까 3개 나오겠고, x가 2일 때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y 값 1개 나오겠지. 자, x가 3일 때는 만족하는 자연수 y의 값이 없으니까 이거 2개 더한 4개가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얘를 x개, 얘를 y개, 얘를 z개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돼야겠고, 자, x, y, z는 자연수가 돼야 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양변을 100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이거를 보고 z의 값을 기준으로 일일이 해줘야겠구나. 그러면 z가 1일 때 x 플러스 5y가 40이 되고, 여기서 y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가 되겠지? 7개가 되겠다. z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5y가 30이 되고 y가 1부터 5까지 5개가 되겠다. z가 3일 때는 x 플러스 5y가 20이 되고, 자, y가 1부터 3까지 되니까 3개. z가 4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y가 1, 1개. 자, z가 5 이상일 때는 더 이상 x와 y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되고, 개수를 이제 다 더해주면 16이 정답이 되겠지.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이 내용 때문에 한 자리 소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 한 자리 소수는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다.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래. 그럼 홀수 한 자릿수 구해주면 이렇게 5가지지? 이게 이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야. 5가지. 그 다음에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짝수가 뭐냐? 1의 자리에 0 또는 짝수가 오는 경우를 얘기하지. 그래서 5가지.
따라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10의 자리 5가지, 1의 자리 5가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다 곱해줘야겠지? 그러니까 100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보면 이거와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할 건데 여기 항 2개, 항 2개 이제 분배 법칙 하면은 항 4개가 나오지. 거기서 동류항이 생길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은 다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 2개, 항 2개 분배해주면 총 항이 4개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 항 4개, 여기 항 3개를 이제 분배해 주는 거야. 그런데 다 계산했을 때 동류항이 생길 수가 없어. 왜냐면은 문자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생기는 항의 개수는 여기 4개, 여기 3개 이렇게 분배해 주면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되겠다.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은 생각으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분배해서 총 4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하니까 분배해서 총 4개. 동류항이 안 생기지. 그럼 여기 4개 생겼고, 여기 4개 생겼으니까 더해주면 총 8개가 정답이 되겠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40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40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 한 거에 대해서, 소인수의 지수에서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15개. 왜 그러냐? 한 번만 설명할게. 자, 2의 4제곱은 약수를 구해주면 1, 2, 2제곱, 2 세제곱, 2 4제곱 이렇게 돼. 그리고 5의 제곱은 약수를 구해주면 1, 5, 5의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5가지 중에 1개와 여기 있는 3개 중에 1개를 하나씩 짝지어서 곱해주면 걔가 전부 다 약수가 되고 그게 약수의 전부가 되는 거야.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120과 4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이거랑 동일한 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 구하려고 하면 각각들을 소인수분해 해야겠지. 자,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고 최대 공약수는 겹치는 것들을 써주면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거의 이제 약수의 개수는 각각 소인수의 지수에서 1씩 더한 거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지. 열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이거를 소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문제에 맞게 풀어주려면 2는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같으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또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 2의 약수는 1, 2 이렇게 되고 3제곱의 약수는 1, 3, 3제곱 5 세제곱의 약수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2는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선택될 수 있는 건 얘 한 개고 그리고 3에서 선택될 수 있는 건 이거 3개 중에 한 개 5에서 선택될 수 있는 건 이 4개 중에 한 개지. 따라서 이렇게 구해도 정답이 똑같이 나오겠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 때 가는 경우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 두 번째,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갔다가 C 지점을 가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 구해보면, 자,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겠지. 두 번째 거는, 자,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있지, 두 가지. B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있지. 그래서 2 곱하기 3, 6가지가 되겠다. 여기에서 곱의 법칙을 쓰는 이유는 A에서 B 지점을 갔다가 B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 이럴 때는 이제 곱의 법칙을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 7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를 나눠주면 첫 번째 A에서 C로 가는 경우, 두 번째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경우, 세 번째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C로 가는 경우, 다섯 번째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 이렇게 5가지 나눠준 다음에,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지.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잖아. 그럼 3 곱하기 2 해주니까 6가지.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지. D에서 C로 가는 경우, 얘는 세 가지. 그러니까 1 곱하기 3 하니까 세 가지. 자, A에서 B로 갔다가 세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D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그러면 여기 9가지 되겠다. 자, A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되니까 2가 되지. 따라서 구한 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22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에서 일단 코스를 먼저 정해줄게. 자,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 자,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코스가 있고, 자, 이 코스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로 가는 거 두 가지, P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니까 6가지. A에서 Q로 가는 거 세 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네 가지니까 총 12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민정,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가 있는데, 이거를 1번 코스, 이거를 2번 코스라고 놓으면 민정이가 1번 코스로 갈 때 지원이는 2번 코스로 가야겠고, 민정이가 2번 코스로 갈 때 지원이는 1번 코스로 가야겠지. 이 경우는 민정이 6가지, 지원이 12가지인데 이게 곱의 법칙을 써줘야 돼.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잖아. 동시에. 그래서 72가지. 얘도 똑같이 72가지겠지.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니까 더해주면 144가지가 되겠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는 가장 많이 인접하는 걸 기준으로 색칠해야 되고, 그러니까 D부터 색칠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색칠해주겠다. 자, 그럼 D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리고 A를 색칠하면 D하고 인접해 있지?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을 못 쓰지. 3가지. 자, B를 색칠하려고 보니까 A와 D가 이웃해 있는데 A와 D는 색깔이 다르지. 그래서 2가지. C를 색칠하려고 보니까 B와 D가 이웃해 있고 B와 D는 색깔이 다르지. 그래서 2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정답이 48가지가 되겠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서 인접한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점으로 만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인접한 걸로 안 쳐. 그러니까 영역 A와 영역 C는 인접해 있지 않은 거야.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 보면
영역 A, B, C, D가 전부 다 2개씩 인접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영역부터 색칠하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나는 A 영역부터 색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색칠 한번 해볼게. 자, A 영역을 색칠하는 가지수는 4가지. B 영역은 A와 이웃해 있으니까 3가지. C 영역은 B와 이웃해 있지? 그러니까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자, D 영역이 문제인데 D 영역은 A와 C가 이웃해 있고 지금 A와 C의 색깔이 다르지만 A와 C의 색깔을 같게도 색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C 영역에다가 빨간색으로 색칠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웃한 게 지금 보면 같은 색깔이 아니지. 따라서 여기를 색칠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 영역에 색칠한 색깔과 C 영역에 색칠한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 풀이를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A 영역과 C 영역의 색깔이 같은 경우, 두 번째 A 영역과 C 영역의 색깔이 다른 경우로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 자, 그럼 이 경우를 볼게.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A부터 색칠하고 그 다음 바로 C를 색칠해야 돼.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를 색칠할게. 자, A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4가지. C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A와 색깔이 같아야 되니까 1가지. D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는 A와 C가 이웃해 있는데 색깔이 동일하지? 그래서 3가지. D도 3가지가 되겠지. 따라서 다 곱해주면 36가지.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색칠해주면 자, A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C는 A와 다르니까 3가지.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2가지만 되겠지. 왜냐하면은 A와 C가 이웃해 있고 A와 C는 색칠한 색깔이 다르니까 자, D도 2가지가 되겠지. 따라서 다 곱해주니까 48가지. 2개 더하니까 84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서 이거를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첫 번째 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은 10원의 동전이 3개래. 그럼 총 낼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야. 안 내던가, 1개 내던가, 2개 내던가, 3개 내던가. 그리고 50원짜리 동전이 3개면 총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100원짜리 동전 2개면 총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돼서 자, 여기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니까 빼기 1 해줘야겠지. 왜냐면은 0개, 0개, 0개 내면은 0원을 내는 거니까. 따라서 48 빼기 1인 47가지가 첫 번째 거의 정답이겠다. 자, 두 번째 거,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동전 단위를 먼저 봐. 10원, 50원, 100원. 거기서 동전 단위에서 큰 2개의 동전 단위를 생각해서 작은 동전 단위에서 큰 동전 단위로 만들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줘. 50원짜리 3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0원짜리 동전 2개를 5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2개는 총 200원이지. 그랬을 때 50원짜리는 몇 개 나오겠어? 4개 나오겠다. 따라서 이거와 이거를 생각해주면 50원짜리 동전이 3개, 4개가 되니까 총 7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10원짜리 동전 3개와 50원짜리 동전 7개가 나왔지. 그러면
이 10원짜리 동전 3개로 50원을 만들 수 있나? 이거를 또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 얘를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준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보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두 번째 거에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4 곱하기 8 빼기 1이 되니까 31이 정답이 되겠다.